풍산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이에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 두 번째고요. 페이지는 118페이지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조금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그 외로 조금씩 이제 막 절대값도 씌우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개념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 뭔지는 당연히 다 아실 건데, 이제 뭐 여기는 118페이지 개념 박스는 사실 크게 볼 거는 없고요. 자, 그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두 번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 공통 부분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해설지도 모든 강의도 공통 부분을 찾거든요. 연립 부등식은 식이 아무리 여러 개가 나오고 복잡하더라도 공통 부분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식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뭐를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공통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발 수직선 그려서 문제 좀 푸세요. 부탁이에요. 쉽다고 그냥 이거겠지, 이렇게 쉬운 거는 그렇게 풀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로 가면 그렇게 간단하게 잘 안 풀리고, 그리고 그렇게 풀다가 실수해서 틀리게 되면 진짜 억울해요. 제발 수직선 그려서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118페이지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7-1번에 예제로 나와 있는 풀이 과정처럼 모든 걸 다 그려서 풀 겁니다. 여기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그려서 풀 거고요. 7-1번 문제를 여러분이 당연히 풀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풀이 과정에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를 채울 거냐, 그냥 구멍을 뚫어 놓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크냐, 공통 부분은 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랑 다르게요. 이 문제에 지금 현재 -2에 이렇게 해놓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요, 여러분. 변형을 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식 하나랑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2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가는 걸 거거든요. 그럼 공통 부분은 당연히 이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려야 되죠. 공통 부분은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답을 둘 중에 뭐라고 쓸 거냐고요. 공통 부분이 x가 -이거인지 x가 -2인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의 의미는요, 한국말로 뭐라고 읽냐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을 거예요.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크거나 같다의 의미는 뭐냐면 크다 또는이에요, 여러분. 같다, 그리고가 아니에요. 크다 또는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x는 -2보다 크다예요. 하나로 끝난다고요. 크다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에는 뭐도 포함돼요? 같다도 포함돼요.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범위냐는 거죠. 같다가 포함되는 이게 더 넓은 범위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공통 범위는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 범위는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직선으로 그려도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한국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 쓰는 걸 한국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그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닌 대부분의 공통 범위는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수직선으로 그려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7-1번처럼 지금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선이 있고요. 자,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아이고, 뚫어야 되죠? 1이 있어요. 그래서 -2보다 크다가 있고 1보다 작다가 있는데, 1보다 크다가 있는데, 그래서 공통 부분은 이게 되겠죠. 1보다 크다. 말 그대로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모범 답안처럼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1, 2로 나눠주시, 뭐 1, 2, 3 보통 3개 정도 나옵니다. 복잡한 거는 1, 2, 3으로 나눠주시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눠주시든 나눠주시는 게 편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자꾸 반복을 하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되도록이면 번호나 기니디를 좀 매겨주세요. 첫 번째 식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 이상이더라, 뭐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칠게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 x가 1보다 크더라. 그리고 세 번째가 x가 2보다 크더라 라는 식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이 그릴 때 첫 번째 거는 이제 신나서 막 그리겠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그렸어요. 근데 두 번째 걸 그리려고 봤더니 뭐 1이 있대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렸어요. 자, 세 번째 거를 그릴 거예요. 2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렸어요 또. 자, 그럼 왠지 느낌상 공통 부분이 여긴 것 같은데, 여긴 것 같거든요. 공통 부분은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 혼자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럼 얘를 무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분명 1번 거였고 얘도 1번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가 2번 거고요, x가 2보다 크다가 3번 거예요. 근데 1번은 분명히 또는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왼쪽이, 여기 1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에서 1, 2, 3번에서 이 공통 부분이 떴잖아요. 지금 공통 부분이 떴잖아요. 이 공통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1번에 공통 부분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요. 1번은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2번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아까 전에 3에서 커진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죠. 그리고 1보다 크다가 여기가 2번인데 만약에 이게 1로 갔다고 칠게요. 만약에요. 1로 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3번이 1로 가야 되잖아요. 3번은 여전히 1로 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없는 거예요. 1, 2, 3번이 모두 공통 부분이 생겨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가 3번이죠. 그 중에 이렇게 두 개씩만 만나는 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싸리 지금 왼쪽에 1번이 없어지더라도 오른쪽에서 1, 2, 3번의 공통 부분이 뜬다면 그건 답이 맞아요. 근데 어설프게 이렇게 뭐 1, 2번, 1, 3번 이렇게 뜨는 거는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립부등식은 이게 어려운 거지, 지금 페이지 118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뭐 분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등호가 있을 때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주고, 등호 없으면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 정도. 그리고 1, 2, 3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세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조건이.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2차 부등식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 아무것도 안 남아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를 쓰시라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덜 헷갈려요. 그래서 1, 2, 3번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인 거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118페이지가 이해가 되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풀으셔야 돼요. 다 푸셔야 되고, 자, 118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풍셈 포인트,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뭘 찾는 거라고요? 공통 부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들이세요. 1, 2, 3번 숫자를 매기든 기니디 표시를 하든 자꾸 표시하면서 하세요. 쉬운 문제라고 그냥 습관을 잘못 들이면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분명히 헷갈려요. 어렵다기보단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119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2라고 유형 6번에 되어 있는데, 그냥 이제 양쪽 날개에 다 부등식 달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보다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는데 8-1번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양쪽 날개를 다 나눠서 풀 필요 없고 그냥 3 넘기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양변에 3 빼주면 됩니다. 양변에 3 빼주면 되니까 괜히 이걸로 힘 빼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자, 뭐 그래도 자, 2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x 더하기 1 그리고 7이 있거든요. 자, 1을 먼저 넘기면 6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자, 1 넘기고 나서 2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푸세요, 여러분.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식을 두 가지로 풀죠. A가 B보다 작다 하나, B가 C보다 작다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 거고요. 이 문제에 비춰보자면 2가 x-5보다 작다. 그리고 x-5가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두 개로, 부등식을 두 개로 끊어서 풀자라는 거고, 끊어서 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앞에 페이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요. 4번 문제. x가 3x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랑, 자, 순서대로 3x 더하기 3이 5x 더하기 1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래서 부등식이 두 개니까 앞에 118페이지처럼 제발 구별해서 수직선에 그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통 부분 찾는 연습을 118페이지, 119페이지에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뒤로 갈수록 계산이 안 막혀요. 자, 119페이지 오른쪽 하단 풍셈 포인트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A, B, C 꼴은 두 가지로 나눠서 꼴로 고쳐서 푼다. 그래서 기본 형태더라 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계산은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미지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지수가 나올 건데, 미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지금 9번 문제처럼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먼저 줘요. 마이너스 1에서 4입니다 라는 해를 주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2x 마이너스 1이 7입니다 라는 거 있는데, 이거의 결론이 마이너스 1에서 4입니다 라고 이제 문제가 끝난대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 부등식이랑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그 숫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부등호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x 더하기 1이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할 거죠. 근데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요. 그럼 여러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라고 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 숫자는 안 변한다고요. 이 근이라는 개념에서 이 숫자는 안 변해요. 다만 그게 등호냐 부등호냐의 문제인 거지, 방정식의 근처럼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마이너스 1이랑 4를 그냥 각각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해하고 푸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게 복잡한 문제 가면 부등호 방향 갖고 또 난리 쳐요. 근데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방정식의 근 구하는 거야 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꼭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랑 동일하게 생각해도 괜찮더라. 문제 답은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포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여러분. 문자 있다고 쫄지 말자고요. 자, 그럼 일단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다 숫자가 있잖아요. 1번에 a가 껴있는 거고, 그래서 2번 먼저 풀게요. 숫자 있는 거부터. 그래서 2x-1이 7보다 작다. 그래서 2x가 8보다 작다. x가 4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이게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됐네. 그럼 이건 일단 이거 내비 두시고요. 그럼 1번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1번에서 왼쪽 날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에서 왼쪽 날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이제 풀러가면 데리고 가면 2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 x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입니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지금 1번 식에서 왼쪽 날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그냥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하고 1차 방정식 풀어서 a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날개 비춰서 비교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방정식 근 풀듯이 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 날개를 비교해서 푼다는 거고, 어쨌든 문자에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자에 쫄지 말고 이게 헷갈리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는 거고요. 자, 밑에 10번 볼게요. 밑에 10번 같은 경우도 위에 9번이랑 비슷해요. 1번식에 A, 문자 A 하나 있고 2번식은 다 숫자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3하고 6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풀면 돼요, 여러분. 자, 문자 있다고 쫄지 맙시다. 약속이에요. 쫄면 안 돼요. 자, 10번. 1번식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x. 그게 2배의 x 마이너스 a. 2번식은 x 더하기 2가 5x 마이너스 2. 자,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올 거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가 등호가 있죠. 근데 1번에는 등호가 없고 2번에는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요 3은, 요 왼쪽 거 있죠. 이거 3은 당연히 2번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등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오른쪽 거는 당연히 1번에서 나올 거예요.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2번 먼저 풀게요. 이유는 A가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 먼저 풀게요. x 더하기 2, 5x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x는 3 이상입니다 라고 나오죠. 숫자 맞죠? 3이라고. 그럼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른쪽에서 1번식에서 오른쪽 숫자 6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마이너스 5 더하기 3x 2x 마이너스 2a고요. 데리고 가면 5x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5고, 그럼 x는 5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5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오른쪽 숫자가 이 a를 포함한 식이 6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5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6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 비교하시면 되죠. 뭔가 이상하다 쳐다봤더니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다시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래요. 중간에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넘어갔을 때, 자, 둘째 줄부터 다시 쓸게요. 넘어가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죠. 제가 괜히 멀리 갔네요. 여기에서 이 결과물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6이랑 같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식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6인 거고요.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계산 때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숫자만 보게 되면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팁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등호가 있어요. 분명히 등호가 있으면 여기 등호가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럼 2번식에서 결과물이 3이 나올 거고 1번식에서 결과물이 6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도 잡아 놓으면 문제 풀 때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쫄면 안 돼요. 자, 다시 11번.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11번. 자, 이거의 해가 이번에는 아까 9번, 10번 같은 경우는 해가 양쪽 날개가 있었거든요. 9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 4, 10번은 3에서 6인데 이번에는 해가 한쪽 날개밖에 없어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딘가에서 공통 부분이 생겨서 한쪽만 남았다는 거예요. 1번, 2번 공통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생겨서 한쪽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그건 뭐예요? 라고 쫄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1번 2배의 1-x 3배의 x 더하기 4 빼기 10. 자, 2번은요 x가 a 친절하게 2번은 정리를 해놨네요, 식을. 그럼 이제 우리 1번 일단 먼저 정리하러 갈게요. 1번 정리를 하게 되면 1번이라고 해도 되고, 해설은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을 많이 쓰긴 쓸 거예요. 근데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감마로 새로 만들어 써도 되는 거고, 정확하게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x 데리고 오면은 이번엔 안 틀리겠죠? 마이너스 5x고요. 넘어가면은 원래 0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론은 x가 0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거는 대부분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래 안 헷갈려요. 2번은
x가 a-1입니다 라는 거 이 자체로 그냥 박스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수직선을 그리세요. 여기 0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자, 이렇게 웬만하면 표시해 주세요. 1번이 0보다 작대요. 근데 여러분, 얘네 두 개의 결론이 뭐냐면요, 얘네 두 개의 결론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게 공통 부분이에요. 그럼 어차피 0은 지금 다른 숫자잖아요. 우리 0은 이 0은 지금 다른 숫자잖아요. 그럼 공통 부분 때문에 어디선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잡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2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1번은 끝났잖아요, 여러분. 1번은 0이라고 끝났잖아요. 그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a-1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려서 푸세요. 해설에서 안 그려놨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저처럼 계산 실수하면 답이 없지만 저처럼 되면 안 돼요. 계산 실수 안 한다는 여러분들의 가정하에 부등식은 제발 연립이든 뭐든 연립은 싹 다 그려서 푸세요. 1번, 2번 또는 기억, 니은 표시하셔서 제발 그려서 푸셔야 이해가 더 편해집니다. 다시요. 지금 이거의 결론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공통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이미 0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공통 부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돼야 공통 부분이 되는 거고,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문제가 편해져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한 페이지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다 풀어드린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특히 12번처럼 뭐 정수 A의 최소가 이러면 또 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다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그리세요. 그리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자, 12번 볼게요. 12번도 자 1번 3x 더하기 4가 2x입니다. 그리고 2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의 결론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고요. 작거나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숫자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어서 문제마다 그건 달라요. 숫자만 봐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어려운 문제 가면 숫자만 보다가 또 낚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 문제 좀 많이 푸세요, 여러분. 이런 기본 교재들에 있는 문제들 쉽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많이 풀어놔야 그 감각이 언젠가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험 때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 문제들이 다 힘을 줄 거예요. 자, 1번 3x 더하기 4가 2x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쵸? 아, 죄송해요. 작거나 같다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답이네요, 지금 문제. 얘가 지금 1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결론이랑 똑같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결론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돼버릴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풀러갈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작다가 나올 건데, 자, 저는 그 다음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립시다 라고 가겠죠. 그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4가 있고 얘가 1번인데 얘가 답이에요, 지금. 이 자체로 얘가 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플러스 2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요, 그럼 공통 부분은 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통 부분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결론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숫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공통 부분을 제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이런 그림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말이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 다시요. 이 공통 부분이 생기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칠해놔야 되죠.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얘가 왼쪽으로 가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통 부분이 여전히 마이너스 4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해야 공통 부분은 얘만 된다고요. 공통 부분은 얘가 된다고요. 될까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거 옆에 가서, 옆에라는 건 이제 제가 페이지 바꿔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게 좀 요소가 있어요.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여기 7 해놔야 되죠. 그래 놓고 1번이에요. 자, 여기가 a 플러스 2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2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공통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나와요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만약에 여기가 4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체에서 이 자체에서요, a 플러스 2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a 플러스 2도 4랑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단 a 플러스 2는 지금 칠해진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이걸 말로 좀 이해해 보자고요. x가 이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이하입니다 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것도 있고 x가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4가 아니라요.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거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큰 개념이라 그랬어요?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조건을 더 포함하고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게 더 큰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통 부분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한다는 거는요,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하면 공통 부분을 한다는 거는, 다시요, 지금 a 플러스 2가 만약에 4라고 해서, 지금 a 플러스 2가 4에 똑같이 있다라고 칠게요. 해서 공통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공통 부분은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는요, 얘는 조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게 공통 부분이 되는 거예요. 더 작은 게요. 그래서 아예 그림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같게 되면은 그 자체로 공통 부분이 또 바뀌어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a 더하기 2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건데, 일단 지금 이 문제, 12번 문제 푸는 데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걸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서 어려울 거 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풀 때 a 플러스 2가 아예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고, 같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는 등호가 있다 없다 가지고 누가 더 큰 조건인지 작은 조건인지를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학하로 넘어가서 집합과 명제라는 거에서, 특히 명제 쪽에서 이제 명제는 거의 부등식 갖고 장난치는 단원이거든요. 그쪽 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피곤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해할 거는 좀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나올 때 힘들면은 꼭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제 넘어가서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한 해는 어차피 여러분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뭐 이런 건데, 연립 부등식에서 특수한 해가 나올 때 좀 이상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x가 1 이상이다 또는 x가 1 이하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림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있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갈 거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통부분은 얘밖에 없어요. 답이 그냥 x가 1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의 해가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x가 1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인 경우예요. 그럼 얘의 공통부분은 누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x가 1인 게 공통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직선도 좋지만 수직선도 중요해요. 당연히 수직선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도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일단 공통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공통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랑 비스무리한 게 나와 있죠. 하나는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안 채워진 게 있어요 라고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는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는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얘를 쪼갤 거예요.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다 라고 쪼갤 수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x가 a보다 크다예요. 이 세 개 중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중에 공통부분이 어디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봐서 공통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없다라고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형태를 봤을 때 해가 있냐 없냐라는 건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13번 같은 경우 13번에 3번 있죠.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13번에 3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조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 중에서 공통부분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 조건 두 가지에서 공통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도 되는데, 수직선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건 아닌데 라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서 14번 문제는 이제 13번은 아예 결론을 준 거고 14번은 풀어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3번에 1, 2, 3번 결론이 14번에선 풀어서 확인하는 게 돼버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뭐 계산이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결론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한국말로 풀어 설명하든 수직선으로 설명을 하든 제일 좋은 건 수직선이고요. 하여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22페이지 보셔도 이제 14번에 연속되는 문제들은 연립부등식의 형태를 여러 개를 주는 거니까 계산하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122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애들 볼게요. 15번부터 15, 16, 17은 제가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뭐 꼭 어렵다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괜히 어려운가 보다 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요. 자, 15번에서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을 때 라고 나와 있죠. 결론을 줬어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해가 없으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또는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 하나는 안 채워져 있는 게 동일한 숫자에 걸려 있을 때, 이런 두 가지 그림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번 그려서 풀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이제 좀 떠올린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1번식이
1번식이 5x 크다 4x 마이너스 16 더하기 1.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다네요.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자, 두 번째 결론은 x가 a-1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그려서, 자, 첫 번째 1번 이미 나와 있는 거 있죠.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크다. 이게 1번인가 봐요. 자, 여러분, 해가 없으려면요. 아예 a-10이 여기 있으면 일단 끝나요. 게임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a-10이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다. 굉장히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우 어떡할 거냐고요. 이 경우도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뚫려 있고 둘 중에 하나 막혀 있으면 둘이 같은 곳에 멈춰 있어도 해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a-10이 마이너스 15에 딱 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얘는 막혀 있고 얘는 뚫려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뚫려 있고 둘 중에 하나 막혀 있을 때는 같은 곳에 위치해도 이렇게 해서 근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말은 a-10이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 같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아도 된다라는 게 안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는 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 등호가 왜 들어가는지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걸 매번 말로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 잡아주시고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와서 질문하세요. 이어서 밑에 16번 문제 볼게요. 똑같네요.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식은 3x 더하기 2a가 x 더하기 4. 그럼 이제 데리고 오면 2x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네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2x 더하기 8인데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3x 12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4가 되나 봐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거는 둘 다 등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은 둘 중에 하나는 채워져 있고 하나는 뚫려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둘 다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둘 다 등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는 문제 못 풉니다. 이 그림은 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둘 다 채워져 있으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 121페이지 13-1번 같은 거 보면 둘 다 채워져 있으면 만약에 둘이 만나면 둘 다 지금 2에서 만났잖아요. 보고 계시죠? 121페이지에 13-1번이요. x가 2 이하이다, x가 2 이상이다. 그럼 이건 근이 생겨요, 여러분. x는 2라는 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만나면 안 돼요, 아예. 왜? 근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나는 순간 근은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아예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 오른쪽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문제 푸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단순히 외운다고 접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근이 안 생기려면 지금 만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예 얘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절대 둘이 만나면 안 돼서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 아셔야 돼요. 둘 다 등호가 있는 거랑 뭐 둘 다 등호가 없는 거랑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있는 거랑 이걸 나눠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그림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17번을 보실 건데 이번에 아예 해가 또 있대요. 근데 해가 있는데 형태가 뭐냐면은 생뚱맞게 연립부등식인데 방정식의 해가 나와요. 우리 방금 했던 거 있죠. 121페이지 13-1번. 이 경우 아니고는 13-1번이요. 이 경우 아니고는 이렇게 해가 딱 하나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립부등식에서는. 그럼 무조건 이 경우라는 거고 그때는 결국 1번, 2번 식을 풀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방향은 제가 못 맞추지만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른쪽에 숫자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문제 푸셔도 돼요. 방정식처럼. 될까요? 그래서 17번 다시 볼게요. 자, 1번식이 마이너스 x가 2x 플러스 2 더하기 a이고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3x a 더하기 2 x가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2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3이고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하겠네요. 그럼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나 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둘 다 등호가 있어야 되고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더라.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림 그려보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답 내려고 연습하지 마시고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림을 자꾸 그려보세요. 쉬운 문제일수록 그림을 그려야 어려운 문제 가도 여러분이 실수 없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꼭 그림 그리면서 해주세요. 여러 가지 부등식 두 번째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딱 두 페이지만 할 거예요. 123, 124만 할 건데 처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딱 두 페이지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제가 최대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또 미리 겁먹지 말고 일단 이번 시간에 한 거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 다 풀어주시고 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발 수직선 그리면서 감각을 길러주세요.